네, 안녕하세요. 구승범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 발표하기 앞서서 좀 간략하게 한 1, 2분 정도 인사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앞에서 그 상기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3회 테크데이, 데보션 테크데이 행사이기도 하고 2013년 제 1회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의 오프라인 미트업 행사이기도 합니다. 사실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를 좀 자주 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됐었고,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행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나 제 지인분들이 오프라인 행사는 언제 하냐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을 저한테 많이 전해주셨는데,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오프라인을 할 수 없었다는 그 현실에. 근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사실 장소가 이 뭐 판교도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도 한데, 또 판교 위치가 약간 또 서울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카프카 스터디 모임 소개는 사실 앞에서 그 상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데보션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저희 그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, 제가 작년 말 정도에 이 스터디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, 이 스터디 모임 행사에 그 데보션이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테크데이까지 이루어지게 됐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표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, 저는 지금 그 SK텔레콤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페이스북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데보션의 그 마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작년에 그 처음으로 이제 저도 데보션 마스터로 활동을 하게 됐고, 그 마스터 활동하는 게 다 2년이 닿아서 오늘날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페이스북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 소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그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 그 스터디 모임을 만들게 된 배경, 그리고 준비 과정, 그리고 뭐 선발 과정, 그리고 스터디 모임 활동하고 했던 그런 후기들,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, 저희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은 2018년 4월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커뮤니티 이름에서 이렇게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 오픈 소스인 카프카 관련 주제를 주로 다루는 커뮤니티이고요. 그리고 개발자들의 그런 자유로운 기술 교류나 뭐 기술 컨텐츠,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인원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한 4,900명 정도 지금 현재 인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미트업이라든지 온라인 미트업, 아니면은 오늘 소개드리는 이런 스터디 모임,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,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 회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아니신 분들은 또 가입하셔서 또 같이 이런 재미난 일들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터디 모임을 이제 그 제가 하게 됐는데, 그거에 대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카프카 한국 사용자 모임의 그 메인 행사는 오프라인 미트업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우수한 그런 개발자분들을 연사자로 많이 모셨고,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운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경험, 그리고 뭐 개발하면서 어떤 이슈들, 그리고 트러블 슈팅 경험들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,
그리고 그 참여하신 분들도 그 행사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행사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신청자들이 몇 명이고 실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뭐 이런 참여율을 또 많이 따지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행사 하게 되면은 그 참여율이 한 50에서 한 60%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저희 미덥 오프라인 미덥 한참 할 때에는 거의 90% 육박하거나 때로는 90% 넘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좀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프라인 이 미덥을 계속 그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2019년 말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죠.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오프라인 행사 자체를 이제 좀 안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도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2020년부터 온라인 미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때 당시 초기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날에서는 진짜 뭐 미팅하자고 하면 바로 줌을 킨다거나 아니면 뭐 구글 미트를 킨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막 그랬었습니다. 사실 그 온라인 미덥과 그 오프라인 미덥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온라인 미덥 같은 경우에 장점은 이제 그 장소에 실제로 내가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시간의 좀 자유로운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공간도 이제 뭐 연사자든 발표를 듣는 분들이든 이제 공간에 대한 이런 제약도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오프라인은 그 오프라인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데 이런 현장의 그런 뭐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2020년 이제 온라인으로 이 미덥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아졌었습니다.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커뮤니티 말고 흔히 뭐 잘 나가는 뭐 쿠버네티스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 모임을 좀 해야겠다라는 속으로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또 제가 그 연사자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미덥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많은 연사자분들을 만나는데 그 연사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스터디 모임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뭐 지식 전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스터디 모임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다가 그분이랑 이제 접촉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그 카프카 관련된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감사하게 제 책으로 그 뭐 카프카 데이터 플랫폼의 최강자나 아니면은 실전 카프카 개발부터 운영까지라는 요 제 책을 가지고 스터디하는 모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스터디 모임에 제가 또 직접 기여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식 전파나 교류를 하는 목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사실 여기 제 지인분들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저희 지인들로부터 저도 이제 배우고 그러면은 그 배운 내용을 저도 이제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을 또 담아서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든 컨텐츠를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
배운 뭐 예를 들면 요번 그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지식들을 이제 습득을 했죠.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또 결합해서 더 보다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또 다른 대중들한테 전파하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뭐 저변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, 그리고 기술 교류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스터디 모임을 제가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, 저는 좀 이제 뭔가 이제 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좀 뭐 많은 분들한테 주면 좋겠지만, 아무래도 제가 그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회원분들 한정으로 좀 뭐 전면 무료로 제공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과거에 그 카프카 관련된 뭐 이런 강의 경험이나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 모임을 하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특히 오늘도 이런 미덥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장소거든요.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섭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장소를 섭외하는 부분, 그리고 이제 음식, 그러니까 이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.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고 그 스터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물론 그 회사와 스터디하는 장소가 되게 가까우면 또 괜찮은데 대부분 또 장소가 가깝지 않거든요. 그러면 회사 끝나고 막 부랴부랴 이동하면은 뭐 스터디하는 시간에 정확히 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, 그럼 때로는 식사도 못 챙기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. 저도 사실 좀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고, 그래서 음식도 좀 아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,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졸립기도 하고 좀 당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다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,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런 실습, 그러니까 직접 뭔가 체험해보고 내가 이 엔터를 쳤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물론 이런 실습을 요즘 뭐 랩탑 이런 것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로컬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, 아무래도 카프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시스템이고 이제 뭐 장애 처리라든지 서버가 하나 죽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실습하기 위해서는 AWS 환경이 좀 필요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이제 또 공부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재미 요소도 좀 넣기 위해서 경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생각과 취지를 좀 그 각 회사들의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좀 내용을 좀 전달을 했고, 그리고 다행히 그 우수한 이런 기업들의 그 담당자분들이 저희 취지를 또 좋게 봐주셔서 흔쾌히 후원에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데보션을 비롯해서 컴플런트, 그리고 GTG, 오픈업 이런 곳에서 저희 이런 스터디 모임에 대한 행사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스터디 모임은 제가 이제 소수 정예로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좀 그 소수로 해야 제가 좀 제어도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명확한 그 목적 의식도 좀 전달하기 쉽고, 어떤 그 학습의 효과, 학습의 의욕도 높일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준비를 이제 모두 마친 다음에 9월 22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이제 모집 공지를 했죠.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때 당시에 모집했던 내용이 이제 일부인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참여자를 다 받아 보니까 총
한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.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공지는 한 일주일 정도 모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불가피하게 이제 좀 3일 만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할 줄 예상은 못했지만 제가 12명만 뽑을 거였기 때문에 13명, 14명만 되더라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고,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 구글 폼에다가 이제 스터디 참여 그 희망 이유 요걸 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공지할 때도 중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요 글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었고요. 그래서 사실 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글의 내용이 좀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. 뭐 물론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제가 좀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 이제 12명을 선발을 했고요. 그래서 이 활동은 주 1회 2시간씩 총 4주간 진행을 했어요. 근데 뭐 실습도 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2시간 딱딱 떨어지진 않았고 한 2시간 반씩 한 4주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3명씩 4개 조로 편성을 했어요. 그 12분을.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저도 이제 스터디 모임이나 아니면은 외부 강의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은 사실 그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인데 이제 대부분 또 샤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, 그리고 이렇게 조를 편성함으로써 좀 그 소속감도 느끼고, 그리고 각 개인들끼리 그런 친밀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를 편성을 했어요.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사람들 간에 이제 좀 친밀해져야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터디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이 질문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,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이 4개 조를 편성을 했는데 이 4개 조 중에 한 조는 지금까지도 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 4개 조를 편성을 했고 그 각 조별로 이렇게 그 데보션에 블로그를 다 적었고 그 내용들은 오늘 이따가 발표를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준비했던 조별 과제들은 결과물들은 오늘 이렇게 제3회 테크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임 활동은 좀 강의 형식으로, 물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, 뭐 지식 전파나 이런 기술 교류 위주로 좀 진행을 했고, 어쨌든 그 12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각기 다른 서로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해서 또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친목 도모도 할 수가 있어서 또 최근에는 이 분들하고 또 같이 저녁 식사도 하면서 같이 뭐 회사 이야기도 하고 그때 못했던 뭐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터디 모임 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좋았던 만족도가 저 개인적으로 한 200% 정도 됐던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이 스터디 모임을 제가 이렇게 다른 데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근데 온라인으로 스터디 모임을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좀 이 스터디 모임, 온라인 스터디 모임을 약간 베타 형태로 좀 한번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올 한 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하려고 한번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리딩해서 스터디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는 거를 제가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
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미더블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미더블 좀 자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,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런 이벤트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좀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깃헙 채널도 있고, 페이스북 채널도 있고, 유튜브 채널도 있고,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모임을 처음 개설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가장 애정이 가긴 하지만,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오픈 채팅방인 것 같아요. 근데 오픈 채팅방은 이제 익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진짜 질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. 근데 하지만 또 스패머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좀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. 그래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요 다양한 어떤 소통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셔서 좋은 기억들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저는 좀 가벼운 주제를 해서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